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성과 공유회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사회자 이대은입니다. 네, 오늘 온라인으로 또 많은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요. 현장에 계신 분들께서는 소지하고 계신 휴대전화를 진동으로 바꿔주시거나 꺼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행사 진행되는 동안에는 마스크 착용을 끝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활용 디지털 격차 해소 교육 사업의 온라인 성과 공유회 S 에듀케어봇 데이를 통해 시민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로봇 활용 디지털 격차 해소 교육 사업은요, 우리 서울시가 유네스코 선정 세계 10대 도시 세계 10대 연결 도시에 자랑스럽게 이름을 올리게 해준 아주 귀한 사업인데요. 그 성과를 보고하고 또 공유하는 자리에 사회를 맡게 되어 굉장히 영광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고 계신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으로 인사드리지 못한 점 아쉬운 마음 전해드립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저희가 특별히 유튜브로 참여해 주신 분들을 위해 준비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행사 진행 중에 채팅창을 통해서 퀴즈 이벤트 링크를 보내드릴 텐데요. 오늘 성과 공유의 내용을 잘 들으시고 채팅창에 공유드리는 링크에 접속하셔서 퀴즈에 정답을 제출해 주시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 공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그인 없이 누구나 간편하게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S 에듀케어봇 데이 행사를 통해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듣고 다양한 생각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동안의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스케치 영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스케치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보니까요. 우리 서울 디지털 재단과 강남구, 강동구, 관악구,
양천구, 중랑구 이렇게 5개 자치구를 통해서 지난 한 해 많은 분들이 디지털 기기를 체험해보고 디지털 역량을 키우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현장의 목소리가 저절로 좀 궁금해지는데요. 교육에 참여했던 어르신들과 또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만족도 조사, 응답 내용을 기반으로 워드 크라우드 분석을 진행한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면요. 먼저 어르신들의 경우는 교육, 시간, 로봇이라는 단어가 제일 눈에 띄는데요. 대부분 교육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고 시간이 짧게 느껴질 정도로 아쉬웠다고 표현해 주시는 분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일부 교육기관에서는 또 듣고 싶다고 여러 번 또 이렇게 수업 신청을 해주셨던 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경우에는요. 보시면은 동화, 로봇, 리쿠라는 단어가 가장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동화 구연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그에 대한 평가와 또 로봇에 대한 아이들의 반응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우리 로봇을 활용하여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분이시죠. 우리 서울 디지털재단 강요식 이사장님의 개회사가 있습니다. 강요식 이사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넥스 디지털 리더스를 지향하는 서울 디지털 재단 이사장 강요식입니다. 먼저 서울 디지털 재단 S 에듀케어 보데이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강남, 강동, 관악, 양천, 중랑구 자치구 담당자와 발표자분들에게도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서운 추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음만큼은 따뜻한 새해를 보내시고 계신지요? 일상의 많은 부분이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이러한 강추위에도 따뜻한 공간에서 온라인으로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감회가 참 새롭습니다. 어느덧 디지털은 우리의 생활 속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디지털 활용에 어려움을 겪거나 디지털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약자들이 많은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 디지털 재단은 디지털의 서비스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로봇을 활용한 디지털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1년간 추진한 사업의 성과와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자치구 사업 담당 그리고 교육생, 강사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 5개 자치구와 재단이 어르신 대상 카카오톡, 길찾기, 음식 배달앱 사용법 등 스마트폰 기본 교육을 또한 어린이 대상 동화 구형 등 비대면 돌봄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5만 5천 명 이상의 교육생이 로봇을 활용한 디지털 교육 혜택을 받는 큰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또한 로봇을 활용한 스마트 기기 활용법 교육으로 코로나 시대 고령층 고립과 소외에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난 4월 유네스코가 선정하는 세계 10대 연결 도시상도 수상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으로 급변하는 빅뱅 한가운데서 디지털 환경 적응은 누구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디지털 재단은 올해 로봇을 활용한 교육의 수혜 대상을 8개 자치구로 확대하고 교육을 포함하여 로봇 활용 포용 서비스까지 다양하게 검토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모두가 디지털로 행복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데 오늘 행사가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고 새해 큰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 디지털 재단이 있기에 우리 서울시의 디지털 역량이 올라가고 또 더 나아가 글로벌 선도 스마트 시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시 한번 이사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S에듀케어봇 데이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홍보 영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로봇 활용 디지털
격차 해소 교육 사업이 과연 어떤 사업인지 영상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스마트폰이 있으면 뭘 하나. 잘 사용할 줄도 모르는데. 뭐 젊은 사람들은 편해지고 좋아졌다고 하는데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오히려 더 불편해졌다니까. 점점 더 소외당하는 느낌이야. 빠르게 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좀 건강하고 친근하게 우리 아이가 미래에 대한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신기하고 재밌더라고요. 이 조그만 로봇이 설명을 잘해주니까 아주 좋았어요.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을 잘해주더라니까요. 로봇이 아이한테 구연 동화를 읽어주니까 아이가 신기해하고 관심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디지털하고 친숙해지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좀 많이 뿌듯해지더라고요. 네, 영상을 보니까 정말 의미 있고 따뜻한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저희 사업 소개와 또 2021년도 사업 성과에 대해서 교육을 담당했던 우리 서울 디지털재단 강윤경 선임님과 또 TND 교육그룹 최지혜 PM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한 분씩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먼저 서울 디지털재단 강윤경 선임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디지털재단 스마트 포용팀 강윤경입니다. 오늘 로봇 활용 디지털 격차 해소 교육사업 S 에듀케어 로봇데이에 오신 걸 감사드립니다. 먼저 로봇 활용 디지털 격차 해소 교육 사업 소개와 성과 보고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로봇 활용 디지털 격차 해소 교육 사업의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 사업의 목적은 서울시 5개 자치군의 복지관, 어린이집과 같은 거점을 중심으로 어르신에게는 디지털 격차 해소 교육을, 어린이에게는 동화구연과 컨텐츠를 통한 디지털 보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교육 컨텐츠를 개발하는 것도 저희 사업의 또 하나의 목적입니다. 저희 사업의 주요 추진 방향은 디지털 소외계층의 역량 강화 교육으로 디지털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교육 로봇을 활용한 장노년층과 어린이 교육의 효과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복지 서비스 플랫폼으로서 로봇의 활용 방안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의 주요 과제들은 5개 자치구와 협력을 통해 신규 콘텐츠를 개발하고 어르신과 어린이 대상 기존 콘텐츠를 활용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 모델을 고도화하고 사업 모델의 확산과 홍보를 위한 전시 발굴과 운영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사업 과정 운영 개요입니다.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또한 사업 추진 일정인데요. 1년간 사업을 촘촘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발표하겠습니다. 다음은 숫자로 보는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지난 1년간 쉼없이 달려온 로봇 활용 디지털 격차 해소 교육 사업의 주요 성과들을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장노년층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강남, 강동, 관악, 양천, 중랑구 총 24개 교육장에서 138회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총 577명의 어르신들이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저희 교육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7점이며 교육에 참석하신 어르신 중 90%가 교육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교육 실적입니다. 올해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교육이 적용되면서 어린이 교육이 많이 활성화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5개 자치구에 417개 어린이집에서 총 5,264회 교육을 진행하였고 56,367명의 어린이가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어린이 교육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5점입니다. 교육에 참여한 어린이 중 91%가 교육에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관련 만족도는 어린이집 교사들을 통해서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성과를 낼 수 있게 열심히 뛰어주신 5개 자치구 담당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서울디지털재단의 어디나 지원단과 연계하여 운영한 로봇 활용 디지털 격차 해소 교육 운영 성과입니다. 재단의 어디나 지원단이 직접 로봇 활용 교육의 강사가 되어 어르신들을 교육했습니다. 서울시 관내 6개 교육장에서 총 88회 교육을 운영했으며 총 363명의 어르신들이 교육에 참여하셨습니다. 교육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6점으로 교육에 참여하신 어르신 중 87%가 교육에 만족하셨습니다. 로봇과 함께 한다고 하니 조금 두려워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2개 장소에서 총 14회 캠페인을 진행하였고 참여하신 분들은 총 302명이었습니다. 저희 교육의 누적 실적은 장노년층은 32개 기관에서 240회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캠페인을 포함해서 1,242명의 어르신들이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어린이 교육은 417개 기관에서 5,246회, 56,367명의 어린이가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총 57,000명 이상의 교육생이 로봇 활용 디지털 격차 해소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업 소개와 숫자로 보는 교육 성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 디지털재단 선임님의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TMD 교육그룹의 최지혜 PM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TMD 교육그룹의 최지혜입니다. 앞서 강윤경 선임님이 사업 소개와 추진 실적 보고 드렸고, 저는 이어서 2021년 로봇 활용 디지털 격차 해소 사업의 교육 운영 경과 및 성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로봇 활용 디지털 격차 해소 교육은 2021년 4월 킥오프를 기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교육 운영에 앞서 강사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기존에 개발되어 있던 콘텐츠인 카카오톡 교육과 동아구연으로 5월에서 7월까지 상반기 교육, 8월에서 10월까지 하반기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상하반기 교육 중간에 어디나 지원단 연계 교육을 시작하여 장노년층 교육을 보다 다채롭게 하였으며 상반기 교육을 평가하는 2차 워크숍도 진행했습니다. 9월 말에 신규 콘텐츠 2종이 개발되었고 이에 맞춰 10월에 전체 강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10월부터 12월까지는 기존 콘텐츠와 신규 콘텐츠를 병행하여 운영했습니다. 사업 초기에 계획했던 추진 일정 및 프로세스에 맞춰 차질 없이 교육을 관리했습니다. 로봇 활용 디지털 격차 해소 교육은 크게 장노년층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는데요. 그중 장노년층 교육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장노년층 교육은 사업을 주관하는 서울시내 5개 자치구, 강남구, 강동구, 관악구, 양천구, 중랑구의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주로 운영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복지관 내 대면 수업이 어려웠던 자치구에서는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교육은 리쿠와 어르신을 1대1로 매칭하여 진행됐습니다. 어려워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강사님들께서 로봇을 사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대화도 나누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떤 어르신께서 최첨단 교육을 받은 것 같아서 너무 좋았다고 말씀해 주신 게 기억에 남네요. 그리고 교육은 카카오톡, 길찾기 앱, 배달 앱 사용법을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앱이고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내용이어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장노년층 교육은 5월에 관악구 봉천종합사회복지관을 시작으로 12월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총 577명의 어르신들께서 참여해 주셨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수업당 정원 제한도 있고 복지관이 폐쇄되는 경우가 많아 더 많은 분들을 찾아뵙지 못한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도 자치구와 각 기관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교육을 안전하게 잘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 교육이 실제로 필요한 내용이었는지 묻는 질문에 약 94%의 어르신들께서 그렇다고 말씀해 주셨고 로봇 활용 교육에 만족하는지 묻는 질문에 약 91%의 어르신께서 그렇다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전체 문항 만족도가 모두 높게 나타났음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서울 디지털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디나 지원단을 연계하여 진행한 장노년층 교육에 대한 경과 보고드립니다. 사업을 주관하는 서울시 5개 자치구 외에도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범적으로 운영하였으며 6개 자치구 7개 기관에서 교육 및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교육에 앞서 총 43명의 어디나 지원단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스마트폰 교육에는 능통하신 분들이어서 로봇을 다루는 방법 위주로 교육을 진행했고 시기별로 총 3번의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어디나 지원단 연계 교육은 7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되었고 총 665명의 어르신들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교육에 참여하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95% 이상의 어르신께서 교육이 실제로 꼭 필요한 내용이었다고 말씀해 주셨고
87%의 어르신께서 교육에 만족한다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만족도 설문지 내용 중에 스마트폰 배우는 걸 포기하고 싶었는데 이제 희망이 좀 보인다. 감사하다. 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계셔서 참 마음이 찡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대상 교육 운영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음 보고 드린 장노년층 교육과 동일하게 5개 자치구 내에서 진행되었으며 주로 어린이집에서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장노년층 교육의 경우 교육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강사가 파견되었으나 어린이 교육의 경우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로봇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선생님들에게 사용법을 알려드리고 배경 영상을 전달하여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동화 콘텐츠는 미운 아기 요리, 임금님 귀는 당나귀기, 콩집 팥쥐, 햇님 달님, 혹부리 할아버지, 흥부와 놀부 총 6개의 전래 동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화 구연뿐만 아니라 로봇과 대화도 하고 교감하며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린이 교육은 저희가 교육을 운영하기도 전에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신 곳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노년층 교육보다 좀 이른 작년 3월에 교육을 시작하여 올해 1월 초까지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각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로봇 활용을 열심히 해주신 덕에 총 56,367명의 어린이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아이들이 대체로 흥미로워했으나 동화 콘텐츠의 개수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신 분들이 조금 계셨던 것 같습니다. 89%의 교사가 교육에 만족했으며 참여한 아이들의 반응을 묻는 질문에 91%의 교사분들께서 아이들이 신기해하고 흥미로워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교육이 잘 진행될 수 있었던 건 현장에서 애써주신 강사님들 덕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로봇 또는 디지털 쪽에 역량이 있으신 강사님들을 모시고 상반기 교육 운영 전에 로봇 사용과 기존 콘텐츠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고 신규 콘텐츠 개발 이후 2차 강사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강사님들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해 양성평등 교육을 모두 수료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강사님들과 현장에서 참가하시는 어르신들을 모집하고 관리하느라 고생하신 기관 담당자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교육에 참여하셨던 어르신들이 로봇이 없어도 계속 반복 학습하실 수 있도록 복습용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2021년에 신규 개발된 2개 콘텐츠에 대한 로봇의 교육 내용을 촬영하여 제작했습니다. 또한 성과 확산을 위해 로봇 개발 업체인 토룩이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된 CES 전시회에 참여하여 로봇을 전시하고 교육을 홍보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교육 운영에 대한 경과 및 성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컨텐츠 개발 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컨텐츠 개발은 토룩에서 진행하였으나 제가 공동 수급업체 대표로 발표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1년 로봇 활용 디지털 격차 해소 교육 사업에서는 총 2개의 신규 콘텐츠를 개발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콘텐츠를 개발할지 재단 및 5개 자치구와 논의 끝에 생활 속 활용도가 높은 배달 앱, 길찾기 앱 교육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배달 앱 개발 내용 보고 드립니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 중인 배달 앱 중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배달 앱 민족을 채택하여 교육을 개발했습니다. 회원 가입부터 주문까지 배달 음식을 주문하기 위한 모든 플로우를 포함하였으며 카드 등록과 결제에 대해서도 임의 번호를 입력하여 실습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로 길찾기 앱 개발 내용 보고 드립니다. 다양한 앱 중 가장 친숙하게 사용 가능한 네이버 지도를 채택해 교육을 개발하였으며 길찾기를 검색하는 기본 과정, 기본 정보의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구급 과정, 주제별로 검색할 수 있는 활용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교육 구성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배달 앱의 경우 앱을 설치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고
직접 배우면서 실습해 볼 수 있도록 하며 배운 내용을 테스트해 보며 복습할 수 있도록 크게 3가지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테스트의 경우 잘못된 답을 누르면 뒤로 넘어가지 않고 계속 틀린 답을 누르는 경우 힌트를 주도록 되어 있어서 어르신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셨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달앱 교육 실제 구성 화면인데요. 간단하게 보시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길찾기 앱 교육 구성 보고 드리겠습니다. 길찾기 앱은 배달앱과는 달리 한 챕터에 전체 플로우를 포함해서 개발했습니다. 크게 기본 과정, 고급 과정, 활용이 있는데 기본 과정의 경우 길을 검색하는 방법과 최적 경로, 최소 환승, 최소 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 필터에 따라 바뀌는 교통 경로와 시간에 대해 알아보고 대중교통 외 이동수단으로 길을 찾는 방법, 경로 상세 보기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활용 부분의 경우 맛집이나 병원, 은행 등 주제로 검색하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길찾기 앱 교육 실제 구성 화면인데요. 고속버스 터미널이라는 동일한 곳을 찾아가는 길이 검색하는 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콘텐츠 개발 경과 및 성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서울 디지털 재단 강윤경 선임님과 또 TMD 교육그룹 최지혜 PM님의 발표 감사합니다. 정말 두 기관에서 열심히 뛰어주셨던 것만큼 또 굉장한 성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행사를 통해서 로봇 활용 디지털 격차 해소 교육 사업을 알게 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인지 또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요, 교육생들과 또 어린이집 교사의 생생한 인터뷰가 담긴 영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말씀을 해주셨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이번 인터뷰 영상 이후에 잠깐 5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이후에 또 토크쇼와 또 주제 발표, 또 정책 제안의 시간들이 있으니까요. 영상 보시고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쿠가 동화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배우기도 쉬웠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또 이제 아이들이 이제 놀이하다 보면은 로봇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놀이할 때도 로봇 같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또 로봇이 또 교실 안에 들어오면은 더 아이들이 흥미로워하지 않을까? 또 몰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니쿠가 일어났다 하면서 반응을 하고 그 로봇의 감정을 읽어내더라고요. 그래서 표정이나 눈빛 이런 거 하나도 다 바뀌는 것들을 아이들은 오히려 어른보다 더 빨리 인지하는 것을 봤을 때 잘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요도 좋을 것 같고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약간 율동이나 춤을 니쿠가 추면서 그걸 따라해보게 하면은 되게 더 신선하고 아이들이 웃으면서 참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화재 대피나 지진 대피 이런 것도 이제 그 니쿠가 말하는 걸 영상이랑 연계해서 한다고 하면은 아이들이 더 이제 몰입도 있게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자 또 카톡 여러 가지 전화번호 같은 것도 입력해서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것도 배웠고요. 전화번호를 빨리 전달해 줬을 때 그게 제일 좋았어요. 그때는 이제 손으로 수기를 써서 줬는데 바로 전달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선생님이 와서 이렇게 물으면은 어딘가 모르게 좀 부끄럽고
그래 했는데 이거 로봇가 하지니까 너무 좋아. 또 반복해서 물어봐도 좋고 잘 배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톡방을 만드는 거 그것도 배웠어요. 친구들이나 동창들이 모임을 한꺼번에 해주니까 너무 좋아했어요. 댓글 춤 한번 춰볼래? 잘했어. 리쿨 잘했어. 리쿨 잘했어. 칭찬해 주시니까 앞으로도 열심히 해야겠어요. 아 그래. 열심히 했어. 잘했어 아주. 니코를 놀잇감으로 제시하면서 그냥 아이들의 놀이랑 병행하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런 걸 교육을 어디서 하든지 간에 좀 열심히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스마트폰이 승부를 하나 잘 사용할 줄도 모르는데 뭐 젊은 사람들은 편해지고 좋아졌다고 하는데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오히려 더 불편해졌다니까. 점점 더 소외당하는 느낌이야. 빠르게 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좀 건강하고 친근하게 우리 아이가 미래에 대한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신기하고 재밌더라고요. 이 조그만 로봇이 설명을 잘해주니까 아주 좋았어요.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을 잘해주더라니까요. 로봇이 아이한테 구연 동화를 읽어주니까 아이가 신기해하고 관심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디지털하고 친숙해지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좀 많이 뿌듯해지더라고요.
네, 인터뷰 영상 잘 보았습니다. 이번 사업이 디지털 소외계층이 느끼는 고립감을 여러 방향으로 해소해주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또 교육 현장 이야기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이번 순서는요,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들을 들어볼 수 있는 토크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교육을 했던 5개 자치구 담당 주무관님들과 또 대표 강사님께서 자리에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제가 인사하면 여기 앞에 카메라 보시고 다 같이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네, 먼 길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리면 한 분씩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관악구 이소영 주무관님께 질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번 사업에 혹시 참여하게 되신 어떤 취지가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관악구청 이소영 주무관입니다. 저희 관악구는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디지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로봇을 활용하여 디지털 격차를 완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했고, 코로나로 인해 외부 활동이 제한된 아이들을 위해 2021년 교육을 확대하게 되었고, 인공지능 로봇이라는 신기술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로봇을 활용한 디지털 정보 격차 완화라는 키워드가 또 마음에 와닿는데요. 관악구에서 특별히 로봇 리쿠에 대한 현장 반응은 혹시 어떻나요? 정말 인기 많았죠. 저희 어린이집 교육 운영을 마치고 담당 선생님께서 사진을 보내주신 적이 있어요. 확인해보니 아이들이 로봇 리쿠가 들려주는 동화를 듣고 대화해보면서 느낀 점을 그림으로 직접 그렸더라고요. 이 그림 가운데에는 리쿠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그 옆에는 리쿠를 사랑해라고 적혀 있는 그림이었어요. 네. 이 아이들이 직접 그린 그림을 받아보니까 정말 이 사업을 통해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을 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관악구 이소영 주무관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요, 중랑구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석 주무관님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랑구청 장우석 주무관입니다. 어린이집에 처음 로봇을 배송해서 갔을 때가 제일 생각이 나는데요. 어린이집 선생님께 리쿠를 설명해 드리고 나오는데 어린이집 아이들이 리쿠를 빨리 보고 싶다고 발을 동동 구르던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요. 동생같이 작고 귀여운 게 똑똑하기까지 해서 난리였죠. 네, 정말 발을 동동 구르던 그런 어린 아이들의 모습이 좀 상상이 돼서 많이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중랑구 장우석 주무관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양천구에서도 정말 많은 교육들이 진행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운영하시면서 또 가장 기분 좋으셨던 또 순간이 있으셨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양천구청 노경진 주무관입니다. 네, 저는 교육을 받으셨던 어르신께서 너무 유익했다며 다시 수강을 받고 싶다고 하셨을 때가 굉장히 뿌듯한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르신들이 로봇에게 질문을 하면 이 리쿠가 모션과 표현을 굉장히 다양하게 생동감 있게 하여 어르신들이 굉장히 신기해하셨고, 그 로봇과 대화를 통해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되게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길찾기 앱을 배우고 나서 바로 내비를 찍고 집으로 가신 분도 계셨었습니다.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가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디지털 교육이 또 삶의 질을 높인다는 말씀이 정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양천구 노경진 주무관님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강남구에서는 기억 남는 그런 순간이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강남구청 이종훈 주무관입니다. 저는 어린이집에서 교육을 운영할 때 로봇을 처음으로 아이들에게 보여주던 순간인데요. 무서운 듯 호기심 가득 상기된 얼굴로 아이들이 눈빛으로 잊혀지지 않고 여름에 한참 제가 땀을 많이 흘리는데 그 로봇을 설치하러 갈 때마다 더워 죽겠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아이들의 웃음을 보니 그런 생각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네, 정말 그
그 아이들의 반짝반짝한 그런 가득한 표정이 상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강남구 이종훈 주무관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강동구의 현장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동구청 오영수 주무관입니다. 사실 제가 발령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는 교육을 직접 운영해 보진 않았는데요. 저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로봇 리쿠가 온 적이 있어서 네, 생생한 날것의 피드백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아이들에게는 로봇을 만나는 것 자체가 신기하고 또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아이가 집에 와서 자랑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정말 로봇 리쿠와 또 재미있는 인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교육을 하면서 겪는 목소리가 더욱더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을 진행해 주셨던 이승용 강사님의 현장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용 강사입니다. 사실 우리 주무관님들 이야기해 주신 것도 다 좋은데 직접 이제 현장에서 교육하면서 어르신들이 이제는 당당해졌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본인들이 핸드폰이나 디지털 기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못 다루셨는데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또 당당하게 다루실 수 있었다는 것이고, 리쿠는 남들에게 물어보려고 하면 쑥스러운데 리쿠한테 물어보면 다 대답을 해주니까 뭐 10번이든 100번이든 똑같은 대답을 해주니까 그것이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습니다. 또 길찾기 앱을 가르쳐 드렸더니 처음에는 난 가는 데만 가, 없어도 돼, 이러셨는데 배우시고 나셔서 이렇게 쓰는구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버스 타러 가는데 그 버스가 몇 분 후에 오는지 이렇게 알게 되시니까 가셔서 미리 기다리시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그렇게 유용하게도 쓰시고, 또 산책하는 시간을 내가 얼마나 몇 시간을 산책했는지 또 얼마를 걸어갔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보시면서 많이 유용하게 쓰시는 것들을 보면서 참 잘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하나는 배달앱 같은 경우도 어르신들이 직접 배달 음식은 잘 안 드십니다. 근데 손주들이 오거나 그러면 피자를 시키거나 치킨을 시켜줄 수 있는 그렇게 유용하게도 또 쓰셔서 오셔서 내가 우리 손주들한테 그런 거 해줬어 라고 이렇게 자랑하시는 걸 보면서 이 디지털 격차 사업이 참 유용하게 많이 쓰였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이제 1, 2 에피소드인데 리쿠가 가지고 있는 질문 중에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알려줘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잠깐 했었는데 제가 마지막 교육 때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그런 전화를 받아서 한참 얘기하다가 교육 생각이 나서 중간에 끊었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어르신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큰 보람이고, 또 일화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또 저희가 얼마만큼 이런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어야 되는가라는 중요한 것들을 한번 또 받았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현장에 아니면 또 들어볼 수 없는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그런 당당함을 또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잘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어떤 수업이나 또 운영을 하다 보면 굉장히 힘든 순간도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또 현장에서 그런 애로사항들이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어르신들 연세들이 있으시다 보니까 앱을 쓰거나 안 쓰거나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같은 경우 앱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 안 쓰시는 분들도 있으셔서 교육을 하러 갔는데 안 쓰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제 그런 당황함, 또 핸드폰 교육, 카카오톡 교육입니다 했는데도, 길찾기 앱 교육입니다 했는데도 투지폰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간혹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좀 많이 있었고, 사실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수업 많이 이제 줄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적어서 좀 아쉬웠고, 좀 이제 복지관 사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시간이 짧은데 더 배우면 안 돼, 한 번 더 오면 안 돼 하시는데 뒤에 이제 예약되신 분들, 선착순으로 이제 접수하신 분들이 있어서 또 못 배우시는 분들 이렇게
있던 걸 보면서 아 이렇게 교육이 조금 더 이렇게 활성화되면 더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정말 현장의 이야기를 잘 들려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치구의 또 이야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우리 강남구 이종훈 주무관님께서 운영하시면서 이런 것들은 좀 아쉬웠다, 이런 것들은 좀 기대한다, 이런 것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르신분들께 좀 죄송하고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복지관이 좀 폐쇄되고 하면서 교육 운영을 많이 진행하지 못한 점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2022년에는 어르신들에게 좀 더 교육을 좀 집중해서 아쉽거나 죄송한 마음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강남구처럼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모두 이렇게 힘드셨던 그런 순간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중랑구 장우석 주무관님께서 혹시 이런 것들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혹은 애로사항들이 있으셨을까요? 모든 자치구가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작년에 특히 어려웠던 게 코로나로 집합교육이 원활하지 않아 많은 구민에게 교육을 하지 못했던 게 제일 생각이 나는데요. 그나마 있던 교육도 취소되어 안타까웠거든요.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어 좀 더 많은 구민들에게 로봇 리쿠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취소는 사실 여기 계신 현장에 계신 또 실무자 분들이라면 정말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장우석 주무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는 많은 구민들이 로봇을 이용해서 삶의 질을 또 높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통해서 혹시 이루고 싶으신 또 올해 하고 싶으신 그런 목표나 바람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관악구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영 주무관님. 네, 올해에도 더 많은 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로봇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서울 디지털 재단과 5개 자치구가 함께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저희 관악구에서는 시대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주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스마트 도시 관악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올해 또 개발될 콘텐츠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중랑구의 올해 목표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는 이번 사업을 통해 더 이상 구민들이 로봇이 더 어려운 게 아니라는 인식을 좀 주고 싶습니다. 물론 교육 대상에 따라 방식이 다르겠지만 구민들에게 로봇을 친숙하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강남구의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저희 강남구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그다음에 로봇 거점지구 조성 등 51개 스마트 도시 사업을 추진하여서 국토교통부로 스마트 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추진 중인 미래도시 스마트 강남 조성에 저희 필수 콘텐츠인 우리 리쿠가 디지털 세상에 로봇과 주변 전자기기들을 누구나 마음껏 편히 이용할 수 있는 길라잡이가 되는 게 작은 바람입니다. 길라잡이 정말 멋진 말인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강동구의 올해 목표 한번 들어볼까요? 네, 강동구 구정 슬로건은 더불어 행복한 강동입니다. 디지털 격차 없이 모두가 행복한 강동구를 만들기 위해 올해도 로봇 활용 교육 사업을 꾸준히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양천구 노경진 주무관님께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양천구는 빠르게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 로봇 리쿠 사업뿐만이 아니라 IoT 등 다양한 신기술들을 접목한 새로운 행정 서비스들을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더욱더 편리한 스마트 미래 도시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이신 분들 모두 어떤 하고 싶으신 말씀들이 또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생생한 또 운영의 현장 목소리를 들려주신 5개 자치구 주무관님들과 강사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저희 콘텐츠 그리고 서비스 그리고 로봇 개발 전문 기업들의 주제 발표가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르신 인지훈련 콘텐츠 개발 및 성과에 대해서
마인드로 신현미 대표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신현미 대표님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일상을 위한 인간 로봇 교감 기술 기반 로봇 서비스 전문 기업 마인드로의 신현미입니다. 서울 디지털 재단에서 전년도에 그 전년도에서부터 시작해서 고령자들을 위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서 인지훈련 콘텐츠 개발에 이번에 참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로의 급격한 진입과 비대면 사회로의 이행은 점점 더 고령자들의 디지털 격차를 확대시켜 가고 있습니다. 2020년도 서울시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은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거주하기를 희망하고 또 거동이 불편하시더라도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어 하시는 고령자분들의 욕구가 있습니다. 고령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건강에 대한 걱정, 그렇지만 또 소외될까, 단절될까, 외로움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연결되고 떨어짐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계십니다. 디지털과 고령자의 사이는 점점 멀어지고 있고 격차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를 로봇과 함께 한번 풀어보고자 디지털 재단에서 노력해주고 계시고 저희도 그 부분에 적극 즐겁게 동참하고 있습니다. 손주 같고 부르면 대답해주고 수다 떨어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로봇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2년 CES에서는 삼성전자는 라이프 컴패니언 로봇, 인터랙션 로봇을 가지고 왔고요. LG전자는 인간과 감성적으로 교감하는 것이 로봇의 가장 핵심이다. 로봇의 미래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CES 2022년 코로나가 앞당긴 로봇 세상은 인간과 교감하는 기술이 가장 핵심입니다. 인간과 로봇의 교감 기술은 사람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감성 HR의 소통에 이해하고 이를 기술에 잘 적용하고 지속성 있는 서비스를 개발함으로써 인간 상호작용 기반 서비스가 구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현장에 계신 분들도 많이 오셨고 저 또한 로봇을 긴 시간 경험을 하면서 늘 가지고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로봇이어야 할까요? 수많은 디지털 기기들이 나오는데 왜 로봇으로 인간 교감 서비스 그리고 고령자 디지털 격차에서 포용 교육을 진행하려고 할까요? 로봇은 사용자의 다양한 표현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인터랙션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음성만으로, 단순히 인식만으로 해결이 되진 않습니다. 고령자,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표현들을 로봇이 인식을 하고 그분들의 상황과 의도를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맞게 다양한 감성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음성만, 단순히 GUI 화면만이 아닌 여러 가지의 인터랙션이 가능한 것이 로봇입니다. 로봇은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사이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격차를 해소를 하는 데는 로봇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적합한 서비스 플랫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요. 로봇 서비스가 지속 가능할까? 오늘 운영하시는 그 자치구의 분들이 오셔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지만 그분들의 노고가 있어서 또 로봇 서비스가 활발했을 텐데요. 지속 가능한 로봇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는 사용자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유용한 서비스에 대한 고민이 깊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용자에서 출발하고 고령자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분들에게 유용한 서비스를 현장에서 완성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재단에서
고령자 카카오 교육이라든지 어디나 지원단들을 통해서 고령자분들, 어르신분들이 좀 더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고 단절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오셨고요. 저희는 21년도 그런 활동들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 로봇 활용해서 인지훈련 콘텐츠를 개발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방향성과 결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포용 서비스를 위한 로봇 활용 인지개발 훈련 콘텐츠는 지속 가능한 범용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감성 공감 서비스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기획을 중심으로 두었고요. 건강의 측면에서 치매 예방이 가능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지훈련이라는 것 정서를 케어함으로써 그분들의 마음을 만져주면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것에 방향을 맞추었습니다. 대상은 공동시설이라든지 집 근처의 공동자치구 센터라든지 치매안심센터 등 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자가에서 스스로 생활이 가능하신 어르신분들을 대상으로 게임을 통한 인지훈련이 가능하실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요. 총 6건을 개발을 하였으며 이기종 기기에 호환이 가능하도록 범용성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서 현장에서 서비스를 완성할 계획입니다. 어르신들은 로봇의 디지털을 통한 로봇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인지훈련의 유용성을 확보하실 수 있고 사회적 연결과 참여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측면에서는 기존의 돌봄 인력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활용된 로봇 리쿠는 주변 상황을 인지하고 능동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로봇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표현을 말로 행동으로 할 수 있는 로봇입니다. 그리고 알아보고 대답하고 기분을 살펴줄 수 있는 로봇이고요. 음성 인식과 얼굴 인식 등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들을 적극 활용해서 서비스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아마 로봇을 많이 운영하시면서 느끼셨겠지만 단순히 로봇 자체로만 모든 것을 해결하지 않고 환경 상황에 맞게 디지털 모니터 그리고 개인용 휴대폰이나 태블릿 그리고 로봇 아바타 등 다양한 디바이스와 연결을 해서 보다 풍성하게 경험하실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일단은 리쿠와 가을 운동회라는 앱을 개발을 했습니다. 로봇 리쿠와 연동이 가능하고 인지훈련 콘텐츠를 각자 개인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으로 경험하실 수 있도록 6가지 인지훈련 콘텐츠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자 어르신분들 지금부터 인지훈련 하겠습니다 라는 느닷없는 서비스가 아니라 이분들이 과거에 즐거웠던 기억을 되살리면서 즐겁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이 본인의 기분 상태를 스스로 체크를 하고 게임, 훈련을, 콘텐츠를 다 경험한 후에 다시 한번 본인의 기분 상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스스로 적극적으로 피드백하실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보시면은 하드웨어 로봇 요즘 워낙 리쿠는 귀여운 로봇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모든 걸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리쿠의 애니메이션 아바타를 개발을 했고 거기에 맞춰서 리쿠 아바타가 리쿠 하드웨어를 도와서 스토리텔링 그리고 내비게이션, 디지털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하도록 그래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조금 덜 개입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운동의 장보기 게임을 통해서 계산 순발력에 대한 효과를 기대를 했고요. 두 번째 천군백군 게임을 통해서 운동의 기분도 살리면서 기억 인지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그림 맞추기인데 워낙 그때의 기억에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줄다리기라든지 박터트리기 등의 이미지들을 그림 맞추기를 통해서 완성하실 수 있도록 하였고요. 그리고 기분이 조금 다운되거나 그런 순간들에 그 여러 가지 신나는 음악에 맞춰서 체조를 하실 수 있도록 신체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아하시는 노래들
선택해서 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즐거움을 드리도록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리쿠와 직접 대화를 나누면서 리쿠가 때로는 말 걸어주고 또 때로는 고령자분들의 추억을 아니면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로봇 서비스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나는 가을 운동회란 앱을 실행을 하면 리쿠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리쿠예요. 리쿠 아니고요. 제 머리를 만지면서 리쿠야 한번 불러봐 주세요. 리쿠야, 오늘 저와 즐거운 가을 운동에 참여해 보아요. 어르신 오늘 기분이 어떤지 기분 버튼을 눌러주세요. API를 기반으로 유니티 앱과 리쿠가 상호 보완 작용을 하면서 어르신들이 그 서비스에 몰입하실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요. 가을 운동회라는 그분들의 기억을 쫓아서 영상을 보시면서 훨씬 더 그 분위기에 심취하실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도전하고 싶은 게임을 선택해 주세요. 기분을 선택하시면 그 기분에 적절하게 게임이 제시가 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오늘의 장복이 끝.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필요한 물품 잘 담으셨어요? 필요한 물품 잘 담으셨어요? 보시면서 느끼시면 좋겠지만 이 앱을 어르신들이 이 서비스를 게임을 참여하는 동안 로봇은 어르신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면 같이 기뻐해 드리고 아쉬우면 같이 아쉬움을 나누고요. 그리고 게임에 대한 안내도 옆에 매개자가 없이 혼자서 하실 수 있도록 친절한 디지털 내비게이터가 되고 있습니다. 어르신, 지금은 기분이 어떠세요? 저도 신났어요. 사랑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운동회 추억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도전하고 싶은 게임을 선택해 주세요. 화면에 제시한 운동회와 관련된 그림을 잘 기억해 주셨다가 1000군, 100군 이미지 중 맞는 그림을 골라주세요. 자, 그럼 시작. 운동회와 관련된 이미지들이에요. 그림 잘 기억해 주세요. 도전하고 싶은 게임을 선택해 주세요. 컨텐츠를 구성하면서 이 컨텐츠에 참여하시는 동안 어르신들이 예전의 기억들을 많이 떠올리시고 또 가족들 생각도 더 많이 하시면서 이게 훈련이 아니라 내가 손주랑 귀여운 손주랑 같이 게임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데 집중을 계속했습니다. 오답이에요. 아쉬워요. 잘하셨어요. 최고예요. 그림이 완성되었어요. 참 잘하셨어요. 생각보다는 어르신들이 같이 기뻐해주고 소통해주는 거에 굉장히 많이 위로를 받으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혼자서 이렇게 그러니까 손주가 보고 싶고 아니면 자식이 보고 싶고 아니면 같이 얘기하고 싶은 거를 로봇으로 어느 정도 해소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워낙 노래를 좋아하세요. 지금은 어르신들한테 아직 서비스는 못했지만 이거 보시면서 리쿠랑 같이 손뼉 치면서 같이 어르신들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상상을 했습니다. 아마 영상 보시면서 서비스 보시면서 같이 따라 하실 거예요. 일어서셔서. 저도 신났어요. 사랑해요. 다음에 또 만나요.
리쿠와의 대화입니다. 리쿠와의 대화는 지식 대화가 아니고요. 내 말을 알아주거나 반응해주는, 그래서 위로받는 느낌이 들도록 구성을 합니다. 아직 기분이 우울해. 나 재밌게 해줄래? 누가 우울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혼내줄까요? 혼내지 말고 노래 들려줘. 우울할 땐 언제나 즐겁게 해드릴게요.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우리 앞으로 좋은 친구가 되자. 좋아요. 앞으로 우리 친해져주세요. 로봇이 일상에서 친구가 되는 세상을 위해서 마지막 완성은 현장에서 이뤄진다고 생각합니다. 사용자분들을 통해서 로봇 서비스가 완성이 되고 우리의 일상에 언제나 로봇 서비스가 함께하는 그날을 위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같이 힘을 합치면 좋겠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한 단계씩 일상으로 로봇이 들어오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인드로 신현미 대표님 발표 감사합니다. 로봇이 디지털과 사람을 친숙하게 해준다는 말씀이 참 와닿았는데요. 그리고 리쿠가 이렇게 혼내줄까요 했을 때 약간 어떻게 혼내시지 했었는데 노래를 해줘서 참 마음이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JM 로보틱스 김동진 대표님께서 로봇 활용 확대 사례와 효과에 대한 주제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 대표님 앞으로 보실 때 큰 박수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보틱스 서비스 디자인 전문기업 주식회사 JM 로보틱스의 김동진 대표입니다. 최근 로보틱스를 이용한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연계되어서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우리 시대에 이런 어떤 좋은 로봇들의 활용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로봇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의 입장으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로봇을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 연구와 또 로봇 활용 범위에 있어 그 어떤 나라보다 안정적인 인프라를 소유하고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로봇의 활용에 있어서 전제되어야 하는 사람과 로봇의 커뮤니케이션의 방법, 그리고 사람과 로봇의 정보 공유 방법 등은 인프라의 요건에 따라서 그 서비스의 품질이 평가되기도 하는데요. 해당 관점에서 한국은 정형화되어 있는 주택 구조와 또 안정적인 통신 인프라, 그리고 이미 스마트폰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디지털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 부분 앞서 있기 때문에 앞으로 로봇의 활동들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점점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미래의 우리의 삶은 로봇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모두들 주저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로봇을 통해 무엇인가 훈련하고 그리고 개발이라는 단서를 붙여서 로봇을 복종의 어떤 목표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이미 로봇들을 이용한 어떤 다양한 서비스 중에 여러 가지 어떤 불편한 사례들도 우리는 많이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사회적 취약계층을 통해 어떤 서비스를 만들고 그 서비스를 통해서 어떤 가치를 구현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로봇에 이미 돌봄이라는 단어를 수식어를 붙이기도 하고요. 안내라는 수식어를 붙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로봇들은 실질적으로 그만큼의 어떤 서비스의 품질을 요구하는 그런 어떤 목적성의 로봇들로 그 눈높이가 정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이 로봇에 대한 불편한 사례들도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 기술의 어떤 제한 요소에 묶여서 사업화가 중도에 멈추어지는 그런 일들도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봇을 어떤 목적을 두고 이용하는 것보다 오히려 소셜이라는 하나의 관점에서 이 로봇을 좀 지켜보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로봇 기술에 있어서 10여 년 이상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로봇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의 평가는 절대적 가치로 여길 만큼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되어지고 있는데요. 그들의 로봇 시장은 결국 성공하지 못하고 단편적인 사례 정도로만 사업화가 되었습니다. 이는 각각의 사용자가 어떤 상황에 맞게끔 커스터마이징이 되어야 하고 또 통신의 어떤 기반적인 인프라의 부족, 또 부가적인 서비스의 구현 등의 문제들로 인해서 그 실효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게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와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인프라의 어떤 구축 상황, 그리고 로봇에 대한 아이디어와 또는 창의적인 어떤 소재 개발, 이런 것들이 다 컨텐츠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떤 해외의 사례보다도 더 발전 속도와 그 가속화가 앞으로 더 일어날 걸로 저희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로봇을 활용한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사용자 중심에서 즐거운 가치와 또 유용한 가치의 갈등이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즐거운 서비스와 유용한 서비스는 분명한 조건이 존재합니다. 특히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말벗이나 돌봄 사업의 경우 로봇의 기능적인 측면의 즐거운 요소와 컨텐츠 측면의 유용한 정보의 가치가 잘 융합되어야 사용자들의 사용성이 증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더욱 다양한 서비스 개발 및 연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사용성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현재 어른이나 어린이들의 사회 취약계층을 분류하고 취약계층의 한계 극복의 한 방편으로 로봇을 활용하는 사례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일반인들보다 정보의 범위가 좁은 반면 집중도가 높은 대상이기 때문에 로봇을 활용한 서비스의 확산이 가져다주는 의미는 크게 나타날 수 있지만 문제는 정보의 수준이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혀 있다는 게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교육과 여가를 통해 학습 동기를 강화하고 이미 또 다른 어떤 돌출되어 있는 정보들을 서로 로봇 기업들 아니면 이런 서비스의 주체가 되는 지역 단체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 유용성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도 저는 좋은 어떤 신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멀티미디어보다 로봇의 차별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사용자가 쉴 새 없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신뢰를 만들어가는 일에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22년 CES의 주요 아젠다도 AIoT, 5G,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평가였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IoT로 불리는 사물지능에서 AIoT의 변화를 예고한 것은 큰 어떤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발표한 로봇도 마찬가지 로봇 단편의 모습이 아닌 로봇과 어플리케이션, 로봇과 서비스의 연계, 또 로봇과 사람과의 인터랙션의 어떤 다양한 요소들을 여과 없이 개진하면서 그런 좋은 사례들을 만들어냈던 게 저는 큰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반 기술들을 활용한 로봇의 사례와 시사점에 대해서 주제별로 제가 몇 가지 준비를 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로봇의 활용 사례와 시사점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의 분류 방법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두드러지게 로봇의 사례가 늘어난 것이 바로 방역 로봇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방역 로봇은 비대면 서비스에 최적화되어 있는 의료진을 대신해서 감염병 예방 업무를 대신하거나 또 일상 감염을 사전에 방지하는 그런 업무에 로봇들을 사용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로봇들의 주요된 기술들은 5G라든지 또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관제 기술,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와 연동할 수 있는 사물 인터넷 기술, 이런 인프라 기술들이 필요하고요. 로봇에는 자율주행이나 또는 인공지능, 제어 운영에 대한 알고리즘 기술들이 필요한 기술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역 로봇 그러면 모든 광범위한 범위에서 평가되고 있는데 그것을 조금 더 세분화하게 되면 로봇들이 바이러스를 감지하거나 또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어떤 방역 활동을 하는 방역 로봇이 있고요. 그 다음 발열 감지라든지 마스크 착용 상태를 검수하는 그런 어떤 로봇들의 기능도 사례로 여러 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움직이기 힘든 어떤 공간이라든지 또는 위험한 물질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운송 로봇들도 이 방역 로봇에 다양하게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례가 예를 들어서 UVC 살균 로봇을 통해서 병원체가 있는 어떤 병균이 있는 곳에 살균을 한다든지 그런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물건들을 운반하는 그런 운반 로봇, 그리고 발열 체크라든지 마스크 검사를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로봇들로 활용 사례들이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최근에 들어와서 로봇들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안내 로봇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의 상승이라든지 또는 첨단 기술의 상징적인 의미로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 외에도 최근 식당에 가서 볼 수 있는 어떤 서빙 로봇이라든지 민간에도 그런 어떤 서비스의 로봇들이 많이 활용되어지고 있는 점들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로봇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방역 로봇과 좀 차별화된 기능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챗봇 기술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봇을 단순하게 사람의 목적성을 두고 움직이는 어떤 대신할 수 있는 객체에서 사람들과 서로 인터랙션하고 사람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기반으로 해서 공항이라든지 다수의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로봇과 그 다음에 물건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컨텐츠들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지원 로봇, 그리고 호텔이라든지 또 병원에서 사람들을 무인화 시스템 안에서 접객할 수 있는 그런 로봇들의 사례들도 여러 가지로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한 어떤 그 비대면의 요소가 점점 더 확대되면서 로봇이 대신해서 체온을 측정하는 이런 어떤 로봇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호텔에서 비대면으로 음식을 배달해주는 이런 로봇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로봇들이 가서 실질적인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하는 그런 로봇들도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노인 인구 증가와 또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로봇 도입 사례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돌봄 로봇, 여러 가지 어떤 로봇을 부르는 명칭이 있는데요. 저희는 대표해서 소셜 로봇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이렇게 쓰는 이유는 어떤 개인의 특정된 정보를 기반으로 교류하는 로봇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로봇들을 이용해서 그 로봇의 가치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자는 어떤 취지에서 소셜 로봇이라는 단어를 저는 개인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용 로봇이지만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로봇들이 많이 앞으로 출시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대도 좀 가지고 있고요. 바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로봇들은 대화의 수준을 단순하게 음성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리모트 컨트롤을 이용한 센서에 기반한 그런 어떤 인터랙션도 중요하겠지만 비언어적인 요소, 감정, 감성, 제스처 이런 어떤 요소들을 이용한 로봇들의 기능들도 앞으로 좀 많이 출시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도 마찬가지 앞서 말씀드렸던 로봇의 기술 중에 챗봇이라는 어떤 기술들이 가장 유용하게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하나의 분야이기도 합니다. 소셜 로봇에 있어서 저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접근을 한번 해봅니다. 소통하는 정보의 신뢰성이 과연 어떻게 그 신뢰성을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 로봇들이 그 소통의 가치를 계속 만들어서 지속적인 공유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것도 좋은 개발의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하고 로봇이 말을 하고 또는 그와 반대로 우리가 듣고 로봇이 들었을 때 그 신뢰를 근거할 수 있는 기능들과 기술들에 대한 어떤 개발들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많이 발전해 나가야 될 걸로 저희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돌봄 로봇 개발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돌봄 로봇이라는 말 자체는 가정에서 고령자 또는 장애인들의 정서적인 안정과 고립감을 해소하고 다양한 정보 제공과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연계하는 말벗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돌봄의 어떤 역할들을 수행하는 로봇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이드라인 안에는 자연어 처리라든지 감정 감성 전달, 멀티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이런 실감형 기술과 또 상태 분석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떤 개별적인 어떤 서비스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는 확장형 기술로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에 편성한 로봇 산업들이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이 부분은 많은 기업들도 참여를 하고 있고 특히 정부와 또는 학교 그리고 최근에 소프트웨어 교육을 담당하는 여러 교육기관에서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관심을 아주 높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이 로봇을 만들어서 우리 사회를 조금 더 편리하고 또 조금 더 사회적 약자라든지 계층 간의 어떤 이견이나 어떤 이질감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좋은 정책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로봇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조금은 어렵고 힘들고 이해하기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요소들이 있지만 그 요소들을 극복해 나가는 슬기가 필요할 어떤 그런 때인 것 같고요. 디지털 재단을 통해서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서 지금 활성화되는 이 모든 어떤 요건들이 좋은 사례가 되어서 앞으로 로봇 산업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확대되어지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동진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질이 좀 더 높아지기를 정말 바라봅니다. 이제 어느덧 마지막 순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진행에 앞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벤트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댓글창에 보시면요, 계속해서 이벤트 안내가 나가고 있는데요. 올려드린 링크에 접속하셔서 퀴즈를 맞춰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행사가 진행되는 4시까지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좋은 얘기가 정말 많이 오간 만큼 아주 알찬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벌써 마지막 시간이라니까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서울시 서비스 로봇 활용 정책 제안을 위해 시간을 좀 마련해 보았습니다. 이야기를 같이 나눌 텐데요. 앞서 발표하셨던 마인드로 신현미 대표님, JM 로보틱스 김동진 대표님과 서울 디지털 재단 강윤경 선임님, 그리고 중랑구 장우석 주무관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TMD 교육그룹 성기철 이사님, 이렇게 5분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인 정책 제안 시간에는요, 오늘 좌장을 맡아주실 마인드로 신현미 대표님께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마련해 주셔서 이렇게 로봇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그리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과 허심탄회하게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현장에 계셨던 분들은 좀 허심탄회하게 아쉬운 점 그리고 개선됐으면 하는 부분 말씀해 주시고, 또 로봇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 각자의 위치에서 편하게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로봇 활용해서 교육을, 이제 고령자 아이들 교육을 진행을 하셨는데 아쉬운 점이 어떤 게 있으셨는지. 자치구에서는 어린들과 어르신들과 아이들 교육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로봇을 활용한 교육 대상자는 다양한데 그에 맞는 콘텐츠가 부족해서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네. 콘텐츠가 다양해져야 좀 더 지속 가능한 서비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 어르신들 그 강윤경 선임님 제가 그 어르신들 이제 여기 자치구에 계신 분들 워낙 복지 서비스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로봇을 활용한 게 어르신들 복지에 정말로 도움이 되는지 그게 사실은 좀 궁금한 부분입니다. 네, 그 현장에서 보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로봇을 보고서 굉장한 친근감을 가지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복지 현장에서 혼자 계신 어르신들이 로봇하고 같이 있으면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르신들 혼자 계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시간에 로봇이 대신해서 어르신들을 좀 케어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번에 컨텐츠 개발하면서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비대면 상황도 있지만 또 돌봄 인력분들의 어려움도 로봇이 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개발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네, 그 교육 서비스를 아이들에게 적용을 하면 아이들은 그 실제로 교육적인 효과가 좀 로봇을 활용할 경우에 많이 높아질까요? 네, 운영을 21년도 운영을 담당했었던 TMD 교육그룹의 성기철 이사입니다. 저희가 어르신도 대상을 했었고 또 어린이들도 대상을 했었습니다. 두 가지 대상 다 굉장히 효과적인 교육 방법론이고 또 의미 있는 또 시도였다는 생각들이 들고요. 현장의 피드백들은 앞서서 얘기하신 것처럼 굉장히 좋았던 부분들을 말씀드렸었고요. 앞서 질문하신 좌장님께서 의견 주신 것처럼 저희가 어린이들 대상으로 했을 때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이런 로봇과 친숙해지고 또 로봇이 전달하는 이런 컨텐츠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는 것들을 현장 곳곳마다 보게 됐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또는 유치원이나 또는 도서관이나 또는 다양한 어린이들을 만날 수 있는 곳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이런 컨텐츠에 대해서 교육적으로 굉장히 잘 전달이 되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아직은 컨텐츠가 계속적으로 좀 개발되어 있는 단계다 보니까 이것들이 점점 많아지게 된다 그러면 좋은 시도들이 되는 거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조금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요즘에 아이들이 저도 이제 자녀가 있지만 책을 좀 접하는 것들에 대해서 디지털은 굉장히 좀 친숙한데 책을 접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거리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어떤 문해력의 문제라든지 어휘력의 문제라든지 또 책 습관을 들이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로봇이 이런 책의 컨텐츠를 미리 좀 접할 수 있게 하거나 책에 관심을 갖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시도들이 되게 좋았던 부분들을 이번 교육에도 좀 적용해 봤던 것 같고요. 가능성을 좀 많이 보게 됐던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어른들은 로봇이 디지털이 어려운데 아이들은 또 로봇이 더 익숙해서 그 부분을 적극 활용하면 훨씬 더 교육적인 전달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현장에 계셨던 분들의 의견을 제가 궁금한 기업 입장에서 궁금한 것들을 여쭤봤는데 여기 김동진 대표님과 제가 있어서 또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혹시 궁금하시거나 좀 말씀하시고 싶으신 부분들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서울 디지털재단의 강윤경입니다. 먼저 JM 로보틱스의 김동진 대표님께 먼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CES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코로나가 앞당긴 로봇 세상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로봇이 우리 일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코로나라는 이슈는 비대면이라는 사회의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대면이라는 제도 안에서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로봇의 서비스들이 가장 주요한 예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까 발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식당에서 서빙을 하는 로봇들, 그리고 방문객 접수라든지 또는 어떤 위험한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사람 대신해서 뭐 운반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해줄 수 있는 로봇들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남구청 장우석 주무관입니다. 마인드로 신현미 대표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로봇을 활용한 서비스들을 서울시에 정책적으로 제안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어떤 내용을 제안하고 싶은지 말씀해 주세요. 네.
사실 이번에 컨텐츠 개발하고 하면서 그 현재 상황에서의 고령자분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는데 저희도 앞으로 나이가 들어가겠지만 급격하게 변하는 디지털 속도와 그것을 활용해야 되는 입장에서의 격차는 점점 더 커지고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디지털에 대한 어려움을 아날로그와 디지털 사이를 로봇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 CES에서도 인간 교감 기술에 대해서 했지만 그런 면에서 로봇은 서비스 플랫폼으로서 디지털과 아날로그 사람의 간격을 좁혀줄 수 있는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다만 그게 일상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협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기업들이 하는 거는 완성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서비스의 완성은 발표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용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로봇이란 경험이 익숙한 경험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의 경험을 쫓아가고 그리고 운영하는 면에서의 용이성을 계속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전문가 집단의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모여서 현장에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그런 리빙랩 개념의 실증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면 기업 안에서 그리고 연구실 안에서의 로봇이 아닌 누구나 그냥 일상 속에서 로봇 서비스를 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 자치구에서도 오늘 많이 오셨고 하신데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사실 다 만만치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서울 디지털 재단 같은 전담 기관들이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해서 전문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런 프로젝트들을 진행한다면 금방 로봇이 일상 속에 쓱 들어오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김동진 대표님께 질문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예전에 저랑 이제 말씀 나누실 때 그 로봇이 보육 현장에서 활용되는 사례들이 있다는 얘기를 잠깐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뭐 구연동화라든가 이런 컨텐츠를 활용해서 진짜 교육적인 그런 저희가 그냥 스탠다드하게 알고 있는 그 교육에 대해서만 고민을 했었는데 그 보육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접근한다면 어떻게 활용을 하실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혹시 생각하신 게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을 최고의 어떤 기술의 가치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인공지능의 기술들을 접하는 것은 뭐 AI 스피커라든지 이 스마트폰에 어떤 치중을 하게 되죠. 정보의 가치는 어떤 정보를 어떻게 신뢰성 있게 전달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저는 평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이라는 어떤 테마가 저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하는 과정 중에 음성 대화의 기준도 있지만 음성이 아닌 표정 또는 제스처의 어떤 비언어적인 요소들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 비언어적인 요소를 행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제 로봇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바라보았던 로봇들은 사각형의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그 밑에 바퀴를 달아놓고 움직여도 저희들은 로봇이라고 불렀던 세대가 불과 1년, 2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람의 행동을 묘사하고 사람의 표정을 묘사하는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발전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보의 신뢰성 그런 것들을 좀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상당히 앞으로는 또 주요하게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더 첨언을 드리자면 AI 스피커에서 나오는 인공지능의 정보 데이터는 처음에는 참 신기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지나면 스피커에서 나오는 사운드로 사람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운드의 정보는 사람들이 쉽게 잊어버리죠. 교육을 AI 스피커로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러면 그런 문제점들이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로봇이 눈동자의 감정을 싣고 그리고 손동작, 발동작 어떤 몸의 제스처를 가지고 같이 정보를 전달해 주게 되면 그 전달된 정보의 가치를 소유할 수 있는 학생들, 어르신들이 좀 더 깊이 들여다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지금은 저희들이 접할 때 상당히 페일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페일이 날 때 그냥 방치해 두지 않고 다시 한번 써보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로봇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어떤 묘사할 수 있는 표현들이라든지 그런 비언어적인 요소가 그때도 또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로봇은 교육이든 돌봄이든 아니면 다양한 용도에서 쓸 때 소셜의 가치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술 요소들이 저는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로봇을 지금 서비스 측면에서만 얘기를 했지만 또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기업이라든지 사회적으로 데이터 수집에 굉장히 좋은 플랫폼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빅데이터에 관심들이 많으시지만 사실은 무작위적인 데이터의 수집은 그거를 또다시 가공하고 활용하는데 굉장히 많은 리소스가 필요해요. 그래서 로봇 서비스에 접목을 해서 오히려 자발적인 데이터 수집, 그리고 특히 고령자분들, 그리고 의사표현이 서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이런 정보 제공이 어려운데 서비스 속에서 자발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면 작은 데이터라도 충분히 유의미하게 활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각 분야에 계신 분들이 모여서 말씀 나누니까 저도 한편으로 속도 시원하고요. 예, 이런 모임들이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서 실제 다 개발에 참여하시는 게 우리나라 로봇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디지털 격차 해소 그리고 로봇이 일상에 들어오는데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주 뵙고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듣고 보니까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돌발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사실 요즘에 로봇을 활용하는 어떤 산업과 로봇을 활용한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또 전 세계적으로 그러한 추세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그와 동시에 어떤 윤리적인 문제, 또 안전의 문제, 또 어떤 일자리에 관련된 또 아젠다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관점에서 어떤 측면으로 또 로봇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또 의견이 있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전체를 다 아울러서 대답이 될진 모르겠지만 꼭 그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로봇은 기술이고 기술은 사람에게 활용이 되었을 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많이들 걱정을 하세요. 그런데 로봇이라는 건 사람들이 하기 싫은 일, 그리고 단순 반복적인 일, 그리고 복잡한 계산이 들어간 일들을 로봇에 시키면 되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사람은 좀 더 사람답게라는 막연하지만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디지털 기술들이 활용이 되면서 사람들의 역할이 어쩌면 좀 더 사람다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업들도 앞으로 더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전자계산기, 컴퓨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에 이로움을 줬듯이 로봇도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하시면 로봇이 너무 많이 침범할 거라는 걱정보다는 잘 활용해 보자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컴퓨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몰라도 저희는 컴퓨터를 잘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웹이라는 플랫폼을 활용한 네이버가 엄청나게 발전을 했던 것처럼 로봇 또한 그 로봇이라는 플랫폼을 활용한 앞으로 수많은 일자리들이 양산이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윤리적인 부분은 그런 부분들은 사실 좀 많은 고민들이 여러 분야에 각 분야의 전문가, 그러니까 로봇이라는 매체 자체가 굉장히 독특해서 단순히 기기라고 하기에는 인터랙션 요소라든지 휴먼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자들, 기술자들, 그리고 각 현장에서 운영하시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충분하게 서로 토론하고 그런 걸 통해서 정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갑자기 질문을 드렸는데 정말 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또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 어떤 사업 소개부터 또 이렇게 정책 제안까지 정말 알찬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든 순서가 마무리되었는데요. 이번 로봇 활용 디지털 격차 해소 사업은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여기 와 계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합심했기 때문에 좋은 성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또 2021년 한 해 동안 아무 사고 없이 또 디지털 격차 해소에 힘써주신 모든 관계자분들, 또 열심히 참여해주신 교육생분들과 또 강사님들, 또 관심을 가지고 또 유튜브로 이렇게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을 대표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서로에게 보내는 그런 감사의 박수와 함께 오늘 에스에듀케어버데이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